안녕하세요. 디엑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안에서 지식과 정체성을 바라보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발레리아 키르벨의 연구를 따라가면서 기존의 틀에 과감히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발레리아 키르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레즈비언, 융심리학자, 남아메리카인.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 정체성들이 바로 그녀가 세상을 보고 또 이론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의 좀 충격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심리학계에 숨겨진 어떤 벽을 들여다볼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벽을 허물 새로운 대안까지 찾아볼 겁니다. 따라오시다 보면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사건, 한 분석가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훨씬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 같아요. 때는 2019년 발레리아 키르벨이 융 분석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파고든 논문을 냈는데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냉담했죠. 이건 분석가의 글이 아니라 활동가의 글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나온 마지막 질문이 정말 압권입니다. 당신 정체성이 너무 튀는데 그게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 이 질문에 담긴 뜻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한마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이 경험이 그녀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는 정말 너무 퀴어해서 분석가가 될 수 없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심리학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녀가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질문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심사위원 한 사람의 삐뚤어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정신분석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대한 특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심리학에는요,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가정하는 보편적 주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백인, 남성, 이성애자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게 바로 중립이고 객관이니까요. 반면에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는 편향되어 있어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자기 입장을 증명해야만 하죠. 링카온의 이 말 정말 뼈를 때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성애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너무 당연해서 공기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점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권적 무지입니다. 시스템의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런 무지는요, 그냥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키르벨은 이걸 의도적 무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일종의 심리적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문제점은 파악됐어요. 기존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 그럼 대안은 뭘까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비판에서 창조로 넘어갑니다. 낡아빠진 영웅 이야기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지식 모델은 대부분 영웅 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고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단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프로이트나 융 같은 심리학의 거장들도 다 이런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 오실러 르균의 자루 이론이 아주 멋진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영웅이 창들고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루에다가 온갖 씨앗이랑 열매, 도구들을 주워 담는 수집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의 거대한 승리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소중하게 모으고 함께 담아내는 이야기요. 이 자루 이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테히도스입니다. 스페인어인데 우리말로는 엽기나 직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단 하나의 절대적인 실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각과 이야기라는 실들을 한데 모아서 엮어 만드는 아름다운 천과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지식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세상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나 해로웨이가 말한 끈놀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막연한 연결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구체적인 관계의 문이에요. 내가 누구랑 무엇과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가 바로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추상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관계성의 핵심인 겁니다. 좋습니다. 지식을 엮는다. 비유가 참 멋지죠? 근데 이걸 말로만 할 순 없잖아요. 이 아름다운 비유를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키르벨은 지식을 엮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첫째, 위치 지어진 암. 이건 뭐냐면 내 시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창문일 뿐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학문 간 융합. 심리학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른 분야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가져와 섞는 거죠. 셋째, 관계적 존재론. 이건 나라는 게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사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내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협력적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을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외로운 천재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엮는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사람이 손잡고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의 작업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서 대안적인 방법론까지 쭉 훑어봤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가리키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단 하나의 진리에서 여러 개의 관점으로, 따로 떨어진 개인에서 관계 속의 존재로, 딱딱하게 굳은 개념에서 계속 움직이는 과정으로, 그리고 소수 전문가가 독점하던 지식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인 창조로. 이게 바로 엮기가 꿈꾸는 거대한 변화의 그림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요, 갈갈이 찢어진 우리 사회라는 천을 다시 꿰매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도록 더 크고 넉넉한 자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인 거죠. 융은 세상이 인간 정신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키리블스는 이 말을 이렇게 멋지게 다시 씁니다. 어쩌면 세상은 어떤 영웅적인 실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엮어가는 그 수많은 실들에 매달려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훨씬 더 따뜻하고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익스플레이너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거대한 지식과 관계의 직물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실을 엮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누구와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